NC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죠. 지금 이 시간이면 점심을 먹고 3교시를 기다리고 있을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저희 방송 같이 보시면서 자녀를 응원하고 있을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이번 시험이 끝나면 곧 성인이 되는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제교육을 시킬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라고 말하지만 부자 아빠는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한답니다. 자, 누구에게나 한 번쯤 위기가 닥치기 마련인데 그러한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이제 20살을 앞둔 자녀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올바른 투자를 배운다면 더 좋겠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투자 교육까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화를 7,330원에 20% 갖고 계신 5749님의 사연입니다. 11월 초에 매수하셨는데요. 주식 경력이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10% 이상 손실을 나면 손절을 하셨고 수익률 목표치는 15%로 정해놓고 있는 분이신데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종목을 고른 다음에 스스로 HTS를 보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람직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일 이화의 경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거품이 들어간 것인지 더 보유해도 될지 그리고 이러한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정영훈 과장님께서 자세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미래나노텍인데요. 이 종목을 15,650원에 30% 갖고 있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신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는데요. 친언니 추천으로 4월경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수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12,000원에서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과 회복의 가능성과 함께 단기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향후 흐름까지 정영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대우조선해양과 코미코 등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192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개인들은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오늘 외국인도 팝니다. 기관만이 사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물이 장 초반부터 해서 2,000억 원이 넘게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물이 500억 원 가까이 줄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점차 줄어든 것이 지수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2% 상승한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이 살아나면서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 시간에 이어 3부 시간에도 정형훈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한일 이화 보겠습니다. 5749님께서 7,3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를 가지고 계신데 더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이 좋은데 왜 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혜훈 과장님. 예. 일단은 뭐 종목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주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재료비들이 상승을 했을 때 바로 그거를 제품가에다가 얹어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요. 부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 내고가 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원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거가 다 이제 부품사의 그 손해로다가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부품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의 메인 부품을 그 하는 회사가 아니고 뭐 시트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메인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이제 부품들을 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문의를 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TS를 본인이 연구를 하시고서 그 비중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 상당히 좀 바람직한 투자 자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7,300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손절 라인은 한 7,000원대로다가 이제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못하고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투자 원칙을 세우고서 그거를 정확하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공 체험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나감에 따라 가지고서 향후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제가 제시해드린 7,000원대에 대한 어떤 손절 라인들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손절 라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생각을 하시고서 그 생각대로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들을 현대차, 기아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미래나노텍 설명드릴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이야 봤고요. 이어서 그럼 바로 미래나노텍을 보겠습니다. 5407님께서 미래나노텍을 15,65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600원 선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태인데요. 너무 안 올라서 상담하는 내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대우증권으로는 조금 이익을 보셨고 대신증권으로는 손실을 보셔서 주식 투자의 손실이 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차트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분들이 코스닥 업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진짜로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사이즈를 가늠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아토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종목이 작았었는데,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계속 늘어나고 각 회사가 맡고 있는 그 분야도 전체적에서 어느 정도 10% 20%를 차지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5% 10%도 다 점점 세밀한 공정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실제로다가 갤럭시 S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LED 텔레비전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가 개인들이 가늠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주력으로 삼았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나 LED 텔레비전에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15,000원대 매수를 하셨을 때 4월달, 5월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래나노텍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LCD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업황이 호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메인 주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도 예전에 상반기 때 주식을 사셨을 때만큼의 어떤 기대감을 갖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가 2,000을 넘어가고 코스닥이 530을 넘어가는 그런 강세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차트상에서 보시다시피 11,000원에서 아마도 8,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다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서 추가적인 매출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계약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좀 거래가 줄어들면서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보이는 게 기아차 같은 것들인데요. 기아차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5만원대 지금 올라와가지고 한 달째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신규적으로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이익 개선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6만원짜리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것들을 이제 내려갔을 때 좀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하신다거나 하는 완성차 업체 위주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식으로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3542님께서 오늘 매수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가지고 있지 않으셔가지고서 좀 말씀드리기가 편한데요. 예. 예, 중공업 종목들 하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플랜트나 아니면 조선의 어떤 한정적인 그런 그 업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상대적으로다가 현대중공업의 그 주가 수준이 좀 높고서 그다음에 이제 안 빠지고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업황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대우조선해양을 그 없는데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런 좀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꼭 대우조선해양을 꼭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점에서 어제하고 오늘 좀 올라왔는데요. 적어도 한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26,000원 정도 선에 60일선을 그 손절 라인으로 삼으시면서 너무 높게는 마시고 한 27,000원 정도 수준에 온다. 좀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주를 사고 싶다면 이왕이면 몸집이 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직 매수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님의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3,95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288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도 시점과 보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근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다가 그 매수하셨던 가격을 따져보면은 그 일봉상에서는 안 나오시고 아마 2008년도 그 초반정에 사셔가지고 한 2년 정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 그 매물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한 4,000원 정도 선에 있는데 회사 자체가 아까도 그 미래나노텍 예를 들었다시피 코스닥에 있는 IT 업체들이 그 실제로다가 어떻게 이제 이익이 증가가 되느냐는 개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뭐 그 기관들의 매수나 아니면 주가 상승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아마도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말 정도에 어떤 이제 뭐 그 제품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LG 쪽 계열에 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소식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4,000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동안 기다려 오셨던 거에 비해서는 좀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다가 손절가를 정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다가는 손절가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하게 되면 3,500원 정도 수준을 그 손절가로다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주가의 상승폭이 그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4,000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회사가 좀 구조적으로다가 좋은 그런 그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지금 뭐 4,000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선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문의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고가에 사셔서 물리신 거고 한 분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같이 좀 봐드릴게요. 자, 한국전력을 6280님께서는 33,6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또 8742님께서는 주식 초보인데요. 한국전력을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도움 얻고 싶습니다. 안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볼까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업의 그런 그 색깔을 아직까지도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일반 서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뭐 가격 결정에 대해서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부로다가 좀 월봉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일봉으로다가는 움직이기에는 그 회사 자체가 워낙 좀 무거운 회사고 움직임이 네. 적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29,000원이라고 하는 라인이 보시면은 120 이제 월선이죠. 거기에 지금 걸쳐서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부분이 아마 또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뭐 그 경기가 뭐 글로벌 경제처럼 뭐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고서 한 단계 좀 더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셨던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한 25% 지금 그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고가에 사시긴 하셨지만은 보유 비중이 그렇게 뭐 이제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하시기 힘들다라고 뭐 다른 종목들을 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뭐 손절매를 하시고서 지금 가격대라도 하시고서 갈아타시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그대로 두시고서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같은 그런 좀 정책적 리스크에 노출된 그런 종목보다는 아마도 기업 실적이 좋은 다른 여타 개인 뭐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다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전력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요. 함께 좀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공님께서 보내신 엠넷 미디어입니다. 슈퍼스타 KT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380원, 비중은 30%.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언제쯤 사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엠넷미디어를 보시면은 이미 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미디어 홀딩스하고 이제 흡수합병 비율까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엠넷미디어 혼자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시장에 나온 대로다 그 합병 비율하고 오미디어 홀딩스 가격하고 좀 뭐 이제 차익 거래가 나타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스마트머니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갭을 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엠넷미디어의 움직임은 뭐 CJ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상장이 돼 있던 그런 온미디어 같은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청사진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다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다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오미디어 홀딩스하고 합병 이후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으로다가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좀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넷미디어 지금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는 뭐 이제 어제처럼 이제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시장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 한 뭐 10%나 20%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이미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이익 실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CJ 인터넷 등 합병 소식에 오늘 CJ 미디어주가 이제 오릅니다. 오늘 상담 들어온 엠넷미디어는 벌써 8% 가까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휘닉스 PDE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1,64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964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좀 봐주세요. 예, 휘닉스 P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에 때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형적인 소외주입니다.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혹시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소형주인데요. 예.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서 지금 1,640원에 가격대로다가 뭐 차트상으로 보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12월 달 들어가지고서 많이 빠져가지고서 손실
퍼센테이지로다가 좀 많이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던 간에 좀 일단은 자른다고 하죠. 손절매를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다가 갈아타는 그런 식의 전략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움직이는 거,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유 없는 상한가를 친다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서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M&A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주가가 한참 더 내려가가지고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분석을 해드리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비중이 다행히도 20% 정도로 해가지고서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가지고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회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마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2% 정도 올라온 가격인데요. 1921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개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거의 초반부터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던 프로그램 쪽에서 현재는 마이너스 347억 원 매도 우위로 매도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 있고 일본 증시가 1.7% 상승하면서 시장에 있는 투자 심리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 오름세인데요. 6포인트 상승한 512포인트, 510선을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억 원, 8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2012년부터 연간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초과 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 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앞으로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드림 소사이어티 강연회에 참석해 현재 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외환은행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는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힘을 합쳐 이번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강연회 이후 기자들에게 외환은행 몸값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M&A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론스타에게 당하겠냐며 당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초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오늘 현재 4.9에서 6.4%로 지난주 말보다 0.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3월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4.3에서 6.14%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이며 우리은행도 5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의 이 같은 변동금리 수준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이자율인 5.8% 선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높아진 것은 은행들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상장사 보유지분 가치가 2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 집단 총수 2세 경영자 중 주식 부자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재벌닷컴이 국내 30대 그룹 총수 2세의 상장사 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정 부회장의 주식 자산 가치는 2조 2,600억 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컸습니다. 정 부회장은 올 초만 해도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에 이어 3위였으나 글로비스와 기아차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가 연초 대비 54%나 상승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동빈 부회장과 신동주 부사장이 2, 3위로 파악됐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구광모 LG전자 과장이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6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드립니다. 코스피가 27포인트 오른 1924선이고요. 코스닥이 51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1시간 전이죠. 오늘은 3시가 되겠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시간에서 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